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생활 속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피스 렌즈라는 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렌즈를 배우기에 앞서서 첫 번째, 오피스 렌즈 설치하기, 두 번째, 문서와 명함 스캔하기입니다. 오피스 렌즈는 우리 생활에서 일반 사진을 찍는 것과 다르게 서류나 문서 등을 사진으로 찍을 때 사용하는 앱입니다. 오피스 렌즈라는 앱을 설치하려면 우리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검색어 쓰는 칸에 오피스 렌즈라고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단추 터치.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 렌즈 PDF 스캔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보여요. 이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설치라는 단추를 터치. 설치를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설치가 완료가 됐다면 열기라는 단추가 활성화가 돼요. 열기 단추를 터치하고 나면 렌즈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기기 사진, 미디어, 파일 액세스 허용을 터치. 그리고 내 주머니 속 스캐너라 해가지고 문서, 화이트보드 및 명함 스캔 및 정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러 파일 형식으로 검사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보여요. 검색 시작 단추를 한번 터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와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고요. 우리는 다음 단추를 터치. 그리고 함께 개선하기. 그래서 우리가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오피스, 모바일 및 온노트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적 진단 및 사용 데이터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등등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택적으로 데이터 보내지 않음, 선택적 데이터 수락 및 보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선택적 데이터 보내지 않음 단추를 누를 거예요. 터치. 그리고 환경 켜기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보니까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오피스, 모바일 및 온노트에서 온라인 서비스에 연결하는 환경과 선택한 사용자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 온드라이브 파일 저장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사용하려면 오피스는 진단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끝내고 닫기 단추 터치. 그리고 렌즈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할 것을 허용하겠느냐고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는 허용 단추를 터치. 기본적으로 오피스 렌즈 사용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문서 캡처라고 되어 있는데 화이트보드서부터 맨 아래 한번 볼게요. 문서, 그다음 조치, 명함, 사진 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화이트보드 기능서부터 문서, 조치, 명함, 사진에 대한 수업을 할 거예요. 화이트보드 기능이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요. 화이트보드 기능이라는 건 텍스트가 너무 광택이 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 기능으로 해놓고 저는 지금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촬영을 하면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본 테두리가 조정이 돼서 지금 요 상태에 매번 조정이 되게끔 자동 조정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조정이 됐고 이 상태로 되어 있어도 우리가 확인 단추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문서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료 단추를 터치하면 갤러리로 저는 지금 저장을 할 거고 지금 이 사진의 이름은 펜을 터치하셔서 사진의 이름을 써줄 수가 있죠. 이라고 제가 쓰고 완료를 눌렀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은 갤러리로 들어가겠다고 갤러리를 체크해 놓고 저장 단추를 터치하였습니다. 했더니 내 파일 안에 지금은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갤러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더니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림이 약간 번쩍번쩍 거리는 그림인데요. 번쩍거리는 광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오피스 렌즈의 기능 가운데에서 화이트보드 기능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에요. 화이트보드 기능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이에 광택이 있거나 화면 보는 것이 불편하게 보였을 때 이 화이트보드 기능을 쓰면 반사 광인과 그림자 처리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그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오피스 렌즈를 터치해서 다른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 문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문서라고 되어 있고 저는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해 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 보려고요. 좀 길게 봐서 사진을 터치 했더니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여요. 저는 이 사진 전체를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조절을 했어요. 이렇게 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확인 단추를 터치. 만약에 문서였다면 이런 식으로 네모 반듯하게 문서가 나와 있겠죠. 왜냐면 방금 전에도 제가 사진을 찍을 때 문서가 각도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있었고 모양이 좀 삐뚤게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듯하게 스캐너로 스캔을 한 것처럼 반듯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완료 단추를 터치하면 스마트폰 안에서는 이름을 쓸 수가 있고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위치를 지정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저장하려고 하는 이 위치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온노트나 온드라이브, 워드, 파워포인트는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갤러리나 PDF는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로그인 없이 여기에 있는 것만 사용을 하기로 했고 여기에 지금 체크 표시를 해 놓은 상태예요.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면 지금 저장을 한다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겠죠. 그림으로. 근데 제가 갤러리 체크 빼고 PDF로 사용해서 저장을 하려고 해요. 저장 단추를 터치. 내 파일 안에는 아름다운 사찰 여행이라고 되어 있고 사찰 여행을 클릭하니까 PDF 파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으세요. 세 번째로는
조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도 지금 보다시피 조치라는 메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도 조치라고 써져 있는 곳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했더니 이 안에는 텍스트를 캡처해서 편집하는 기능, 그 다음 표, 그 다음 읽기, 그 다음 연락처,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여요. 텍스트를 캡처하여 추출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니까 인생의 쉼표가 필요하다면 산사로 가라. 아름다운 사찰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 요거 텍스트를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촬영 했더니 이 부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찰 여행이 나와 있고 저는 이 글씨만 추출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고 계속 단추를 터치 하면 텍스트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 창이 보이시죠? 추출한 결과는 아름다운 사찰 여행이라고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텍스트로 이렇게 추출이 됐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추출이 되어 있을 때 이 텍스트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아름다운 사찰 여행 이런 식으로 짧은 글이지만 긴 글일 때에는 복사할 수 있다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복사 단추를 터치 하니까 이 텍스트가 복사가 됐어요. 이 텍스트를 어디에다 우리는 붙여 넣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메모장이라는 데다 붙여 놓겠다 그러면 메모장을 하나 지금 터치해서 열고 새로운 메모를 열기 위해서 더하기 단추를 눌렀어요. 그리고 책 제목이라고 쓰고 노트 안에 메모는 화면을 터치하시면 여기 붙여넣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찰 여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쓸 수가 있었고 저장해서 놔둘 수가 있으세요. 그림을 텍스트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피스 렌즈라는 웹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와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텍스트로 출력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번에는요 표를 한번 추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표라는 대로 이렇게 터치를 해 놓고 저는 여기에 있는 표를 한번 터치를 하고 제 카메라를 얹어 놓고 이렇게 터치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더니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표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안에 금연 장려서부터 이렇게 흡연자가 가지는 문제점, 비흡연자가 가지는 장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텍스트가 추출이 되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에게 이걸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공유 단추를 터치하고 제가 아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 이름을 터치해서 이렇게 터치하시고 보내기 단추를 터치했더니 방금 전에 저는 한 글자도 쓰지 않았는데 이러한 내용이 그림이었던 것이 텍스트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유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지금 문서를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화이트보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PDF 파일이나 사진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여러분들은 한결 좀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기능 가운데에서 읽기라는 기능을 한번 선택해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을 사진을 찍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텍스트를 읽어야 되잖아요. 계속 단추를 터치. 텍스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가 다홍사는 한반도의 끝 해남 두륜산에 자리 잡고 있다. 서산대사의 가사를 모신 이후 조선시대에 걸출한 스님들을 배출했다. 다홍사 입구 사하촌에 자리 잡은 전주식당은 산찬이빔밥이 특히 맛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도 그 텍스트를 읽어낼 수가 있으세요. 오피스 렌즈를 통해서 명함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명함 사진을 찍는데 방금 전에 제가 조치라는 거에서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이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사진이 나왔다면 이렇게 계속 단추를 터치. 했더니 지금 저는 제 휴대전화에다 연락처를 만들어 놓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고 치고 제 이름을 쓰고 저장을 했다고 하면 저는 전화번호를 쓰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전화번호가 추출이 돼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방금 전에는 우리가 이 조치 안에서 연락처를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QR코드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피스 렌즈 안에는 QR코드 기능도 있거든요. 문서 조치 안에 저는 QR코드까지 한번 가서 QR코드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요. QR코드를 촬영하니까 이 부분에 누군가에게 이 QR코드를 보내려고 하면 이렇게 보내기 단추 터치. 이건 뭐냐면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간편 포스 스캔용에서 QR코드를 스캔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많은 기록들이 써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고 QR을 한번 찍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오피스 렌즈를 열고 아까와 똑같이 저는 명함을 이렇게 놓고 캡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명함이 저는 정확하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사각형이긴 하지만 약간 좀 비틀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터치했어요. 반듯하게 명함이 나왔고, 완료 단추를 터치 했더니 여기 안에 보니까 갤러리로 저장할 건가 PDF로 저장할 건가 아니면 온노트나 온드라이브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저장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 명함이라 쓸 거예요. 명함이라고 쓰고 PDF로 만들어서 완료. 그리고 저장 단추를 터치. 했더니 이 안에는 지금 명함이 들어가 있어요. 명함으로 저장한 이유는 이 명함 아래에 보니까 점 3개가 보이시죠? 점 3개를 터치. 했더니 편집을 할 건가, 공유를 할 건가, 삭제할 건가 물어봐요. 저는 공유 단추 터치.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오피스 렌즈 단추를 누르고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으면 이번에는 문서로 사진을 찍었을 때하고 그냥 사진을 놓고 찍었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사진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여기에 지금 빨간색 선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선이 안 보여요. 이럴 땐 내가 원하는 만큼 자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지만 자르기를 하고 확인 단추를 터치하면 그나마라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자르기가 되고 완료를 해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PDF로 저장을 해서 놔둘 건데요. 이 상태로 이렇게 놔두고 저 뒤로 단추 터치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 렌즈라는 것을 이용해서 오피스 렌즈를 사진 찍었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똑같은 사진을 똑같이 방금 전에 찍는 것처럼 똑같이 찍었어요. 똑같이 찍고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찍었던 사진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진 우리가 편집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놓고 이 자르기 단추를 편집 단추를 눌렀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잘 자르고 싶어도 이렇게 이 부분을 숭덩 잘라버릴 때 제가 원하는 만큼 잘라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부분만을 어떻게 조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오피스 렌즈로 한번 다시 찍어 볼게요. 사진으로 놓고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이렇게 지금 상태를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자르기를 누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지만 이 조절점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내려서 반듯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만 이렇게 보이게 해서 조절을 하고 편집을 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을 하고 확인 단추를 눌렀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완료 단추를 누르면 어디에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갤러리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장 단추를 터치. 갤러리에다 제가 저장을 했으니까 갤러리 안에 들어가면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을 비교했을 때 제가 그냥 막 찍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근데 내가 필요한 이 부분을 잘라내는데 그냥 드래그 했을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잘라지거든요. 일반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한 요 글씨 있는 부분만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는데 어느 한 부분을 많이 먹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기능조차도 오피스 렌즈를 이용하면 어떤 기능을 좀 반듯하게 만들어서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에 하나하나의 이름을 직접 써주는 방법도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또 사진을 찍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선택을 하는데 사진이라는 게 아무래도 놓고 찍는 거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모양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영역을 잡는데 좀 자유롭게 모퉁이서부터 다 영역을 잡아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오피스 렌즈라는 것이 그러한 기능들을 모두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오피스 렌즈가 좋은 점은 텍스트가 들어있는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것을 텍스트로, 그러니까 글자로 추출을 해내서 다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아니면 내가 메모장에 저장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꼭 알아두시면 일반 사진을 찍었을 때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셔요. 오늘도 오피스 렌즈라는 좀 생소한 앱을 좀 사용을 해 보셨는데요. 사용을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이 문서들은 우리가 이미지로 저장을 해 주기도 하고 PDF 파일로 저장하기도 하고 워드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로 저장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저장해 준 이후에는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라인 혹은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도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매 시간마다 새로운 웹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익히게 되는데요. 잘 익혀두면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한번 잘 촬영해 보셔요. 잘 촬영해 보시고 PDF 파일로도 저장해 보시고 갤러리에 그냥 그림으로도 한번 저장해 보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